안녕하세요. 물리학 1 개념 완성 19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특수상대성 이론 중 가장 유명한 수식이죠. E equal mc 스퀘어, 질량 에너지 동등성과 핵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통합과학 수업에서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세기, 무게는 달라지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힘을 작용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할 때도 질량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입니다. 즉, 질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러한 질량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시한 관찰자에 따라 시간, 길이가 다르게 측정되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다르게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은 고유 시간의 로렌츠 인자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다르게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를 로렌츠 인자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것처럼 질량이나 힘, 운동량, 에너지 역시 상대적입니다. 같은 물체라도 관찰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을 때와 운동하고 있을 때 질량은 각각 다르게 측정됩니다. 관찰자에 대해 V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M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 분의 1 M0 감마 M0. 물체가 관측자에 대해 정지했을 때, 즉 물체의 속도가 0일 때는 질량이 M0가 됩니다. 이 M0를 정지 질량이라 부릅니다. 물체가 관측자에 대해 V의 속도로 운동할 때 감마 로렌츠 인자는 1보다 커집니다. 즉, 물체의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큽니다. 질량의 상대성 역시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처럼 물체와 관찰자 사이의 상대적인 속력이 커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을 차지하던 그래프에 이러한 진실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의 양이 아니라 서로 변환될 수 있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E equal mc 스퀘어입니다. 짜잔! 여기에서 M은 질량, E는 에너지, C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광속을 의미합니다. 방금 질량의 상대성에서 배운 것처럼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커지므로 에너지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등성의 핵심은 정지한 물체에 있습니다. 이때도 물체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정지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를 정지 에너지라 합니다. 지난 수업에서 배웠듯이 광속은 2억 9,979만 2,458m/s로 매우 큰 값입니다. 즉, 정지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더 대단히 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핵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 반응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소가 되는 핵융합과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는 핵 분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 반응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핵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핵이란 여러분이 줄곧 원자핵이라 부르던 러더퍼드가 발견했던 그 핵을 말합니다. 핵 발전소 할 때 들어있는 핵도 이 핵이고 핵폭탄 할 때 하는 핵도 이 핵입니다. 핵은 원자에서 매우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나노로 주로 표현하고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제곱 펜토로 주로 표현합니다. 이 차이는 무려 10의 6제곱 100만 분의 1입니다. 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핵을 구성하는 물질을 핵자라 부릅니다. 화면에는 핵의 표현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Z는 원자 번호,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A는 질량수라 부르며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입니다. X에는 원소 기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수소라면 H, 우라늄이라면 U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저 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2입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 질량수는 4입니다. 원자 번호가 2인 원소가 뭔가요? 맞습니다. 바로 헬륨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륨 원자핵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서 질량수 4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눈여겨봅시다. 악랄한 출제자들은 가끔 이 질량수와 중성자 수의 혼동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는 다른 핵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들은 원자번호,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인 성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붕괴 현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원자핵들을 살펴보며 이해해 봅시다. 셋 다 양성자는 한 개입니다. 즉, 셋 다 원자 번호가 1인 수소 원자핵입니다. 하지만 가장 왼쪽의 핵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즉, 질량소가 1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수소 원자핵입니다. 두 번째 핵에는 중성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질량수는 2입니다. 이렇게 핵을 표현하고 중수소라 부릅니다. 세 번째 핵에는 중성자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질량수는 3이고 3중수소라 부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은 뒤에 핵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주변에도 어느덧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에서 지구로 전달된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이나 대기의 순환 등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통합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죠. 바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2개 이상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이러한 핵 반응을 핵융합이라 부릅니다. 핵반응 과정을 살펴보면 수소 원자핵 2개가 결합하여 중수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중수소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수소와 3중수소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 하나를 형성합니다. 여기에서 17.6 메가 전자볼트는 방출된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핵융합 과정에서 반응 전 후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질량수는 언제나 보존됩니다. 하지만 실제 질량을 측정해보면 반응 전 질량의 합이 반응 후 질량의 합보다 더 큽니다. 즉, 핵융합 과정에서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이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의 합보다 작습니다. 즉 결합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겠죠. 이를 질량 결손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감소한 질량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떠올려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 과정에서 일부의 질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이러한 질량 결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엘리코 페르미 등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우라늄 원자핵처럼 무거운 핵이 중성자를 흡수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며 에너지를 방출내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핵 반응을 핵 분열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옛날에는 핵폭탄, 원자폭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치웁시다. 지금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활용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 과정을 살펴봅시다.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한 후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하며 중성자 3개를 내놓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보너스로 방출됩니다. 핵분열 과정을 대표하는 식도 살펴봅시다. 우라늄과 중성자가 결합하여 바륨과 크립톤, 중성자 3개를 형성하고 200메가 전자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응 전, 후의 질량수는 핵융합과 마찬가지로 보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감소한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모두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쯤 분명 몇몇의 학생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 핵분열도 핵융합도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방출할까요? 그 해답은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은 원자핵의 질량을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질량수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짜잔. 이 값은 핵을 연구하는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 질량이 더 작을수록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각각의 질량보다 핵의 질량이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즉,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고 원자핵에서 핵자들을 떼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과정, 우라늄이 철처럼 작은 핵으로 나눠지는 핵분열 과정에서는 질량이 줄어들겠죠. 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되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헬륨이 수소로 나눠지거나 철 같은 작은 핵들이 결합하여 우라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량이 늘어나야 하니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즉,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에 대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E는 mc제곱, 즉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핵의 질량은 그 핵자들의 질량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 질량이 감소하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